기업 경영에 막대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놓고 최근 이 연금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증권부 정의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정책이나 보수한도 적정성 그리고 기업 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렇게 기준으로 마련해서 여기서 어긋날 경우에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작년부터 논란이 됐었던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책임 투자 방향 설명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기업의 기밀이나 아니면은 자율적인 경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CEO의 승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기면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민감한 인사 관련 부분까지도 이제 국민연금이 관여하면서 이런 논란이 좀 커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연금 대표 소송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 소송이 뭡니까? 네, 일단 대표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났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이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결정하고 수탁자 책임위원회, 그러니까 수탁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 소송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이 회사의 인사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도 할 수 있었던 소송을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곳으로 일원화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차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 안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입니다. 반면에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연금의 내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의 위촉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인데요. 예. 외부 인사 구성은 이제 사용자 단체, 그러니까 경영계죠. 그리고 근로자 단체, 대표적으로 노조,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단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 3명씩 각각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는 상근 전문위원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기금 운용만 전담하는 기금본부보다는 이제 전문성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안건 상정이나 위원회 소집 요건이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이해 집단별로 3대 3대 3으로 구성된 만큼 한쪽 집단의 입맛만으로도 위원회가 열리고 소송 여부를 상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수탁위 위원회 임기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소송 자체가 이제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소송만 제기하고 이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계속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여부를 전담해서 결정하는 외부 인사 조직을 과연 제대로 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발은 주로 아무래도 경영자들 쪽에서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대표 소송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과 맞물려서 경영계와 이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흠집내기식의 소송 남발에 더해 자칫 이제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찬유 기자 리포트 통해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영 자율성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입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반기업 정서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수탁자 책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수탁위는 비상설기구로 어떠한 책임도 없는 데다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송 제기 여부 자체가 여론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여론을 앞세운 경영 간섭마저 우려된다는 게 재계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현재도 배임이나 각종 경영자들이 형사처벌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일자리나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본격화 움직임이 자칫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권의 권력하에 있는 공적 연금들이 만약에 대표 소송이나 주총에서의 주주 행동주의에 편승을 하게 되면 권력에 의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외면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표 소송이 제기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기금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당초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국민연금 대표 소송에 대한 재계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정 기자, 이 대표 소송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대표 소송 제기 대상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기금 전체 자산의 1% 이상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명확한 법령 위반이나 그다음에 정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예.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60개 기업인데요. 이들 가운데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차그룹,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들과 그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 이 기업들이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우려사항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이제 명확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그러면은 연기금이 대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금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글로벌 공적연기금인 일본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이 이제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대표 소송 자체를 진행한 바가 없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대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외 공적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서 기업과의 대화라든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비용을 들여서 대표 소송을 추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소송 비용이 드는 반면 설령 승소해서 손해배상액을 확정받더라도 이것은 회사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대표 소송은 공적연기금보다는 주로 헤지펀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네, 연금 입장에서 실익이 될 게 없다라는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 게 좀 주가에 더 이롭느냐 했을 때 이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마침 이제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우리 시장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일부 일탈 행위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주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도 하니까 좀 복잡한 문제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네,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주체를 수체계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오는 25일 기금이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 주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는 당일 기금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권한 이관은 회의 종료 직후 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경영계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통과된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다가 이제 경영계가 반발을 하니까 철회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네, 이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보도 직후에 곧바로 복지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상정된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든요. 따라서 복지부에서 상정 예정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